이번 시간에는 브라우저 포커싱이 될 때 서버 컴포넌트를 리밸리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SWR이나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기능일 텐데요. Next.js에서 서버 컴포넌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다 보면 저처럼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리밸리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간단한 트릭을 소개해 볼게요. Next.js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해볼 건데 우선 현재 시간을 페이지에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페이지에 현재 시간이 잘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브라우저에 포커스가 됐을 때 이 페이지가 알맞게 갱신이 되는 거를 구현을 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해줄 컴포넌트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지어봤고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선언을 한 다음에 이펙트를 선언해서 포커스 핸들러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 여기서는 일단은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윈도우에 포커스가 됐을 때 이 핸들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를 마운트 하게 되면은 콘솔 로그가 잘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컴포넌트가 실제로 리밸리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넥스트 메소드를 추가를 해볼 건데 use 라우터 안에 refresh라는 메소드가 이 컴포넌트를 리밸리데이트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한번 추가를 해보고 다시 브라우저를 왔다 갔다 해보면 정상적으로 이 현재 시간이 갱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닌데 그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Next.js에는 그 자체 캐시 구간이 있어가지고 이 리프레시만으로 그 데이터 패칭한 값들은 갱신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현재 시간을 불러올 수 있는 API를 하나 찾아놨는데 이 API를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코파일럿이 제 의도를 잘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데이트 타임을 화면에 그려주면은 포커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페이지 컴포넌트가 전혀 갱신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시 때문인데 이 캐시를 사실 리밸리데이트 하려면은 이 라우터 리프레시가 아니라 그 서버 컴포넌트 환경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 리밸리데이트 패스 혹은 이제 리밸리데이트 태그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셔야 돼가지고 그 부분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우선은 그 말씀드린 메서드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실행할 수 없는 서버 측 코드라서 컴포넌트에 주입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우선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밸리데이트라는 서버 액션을 하나 만들어서 잘 갱신될 수 있도록
주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 서브 컴포넌트는 항상 프로미스를 반환해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서, 네. 이제 다시 이 revalidate 패스가 적용된 코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브라우저의 현재 시간이 제대로 갱신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가 SWR이나 리액트 쿼리 같은 쿼리에서 동작하는 이 오토 리밸리데이션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오버스럽게 구현을 하면은 사실 이 서버 액션을 계속 주입받는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페이지가 생겼을 때 뭐 이거를 매번 생성해서 넣는 게 귀찮으니까 조금 더 전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서버 컴포넌트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나눠서 구현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당연히 서버 컴포넌트고 저희가 구현했던 이 리밸리데이션 함수를 리밸리데이트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 다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 리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 네. 리턴은 사실 할 게 없긴 한데 여기서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임포트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새로 정의한 리밸리데이터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 작성을 하고 요 비즈니스 로직을 마찬가지로 옮겨준 다음에 이 컴포넌트는 일단은 다시 삭제를 하고 요 페이지에 있는 것도 삭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레이아웃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위치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동일하게 잘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형태가 되면은 뭐 페이지가 여러 개 늘어나도 매번 추가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추상화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사실 한 단계 더 나가면 저희가 지금 이 리밸리데이트에 대한 동작이 사실 포커스일 때만 동작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 감춰진 구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필요한 경우에 수동으로 이제 리밸리데이트를 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오버스럽게 한번 구현을 해보면 이 친구를 스토어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패스도 직접 입력 받는 형태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리밸리데이트 패스를 그대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뭐 요거는 최종적으로 서버에서 받는 그냥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뭐 인자를 선택적으로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리밸리데이트라는 함수는 여기는 이제 서버 액션이 될 건데, 실제로는 이런 형태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는 constate라는 라이브러리를 자주 사용하는데, 훅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컨텍스트 프로바이더로 만들어주는 그런 유용한 라이브러리인데,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컨텍스트를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익스포트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사실 프로바이더를 사용해서 요 리밸리데이트 함수를 주입을 해주면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에러가 나고 있네요. 여기서 이제 기본 패스를 지정을 해주고, 타입 지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뭘까요? 녹화하면서 하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네, 이 닫힌 표시가 굉장히 잘못 들어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패스를 실제로 동적으로 사실 선언을 하기 위함이었고요. 왜냐면은 이 패스도 그 저희가 리액트 라우터에서, 리액트 쿼리에서 캐시키를 설정하듯이 그런 규칙에 따라서 리밸리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주면은 각 사용처에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버튼, 리밸리데이트 버튼 이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뭐 그냥 방식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진 않을게요. 간단하게 버튼의 타이틀을 정의해주고,
is revalidate context. 네. 여기서 validate pass를 해주면 원하는 타이밍에 동적으로 이제 리밸리데이션을 하기를 기대를 하는 건데, 자, 네, 버튼을 클릭하면은 정상적으로 리밸리데이션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좀 오버스럽게 했냐면, 사실 저희가 뭐 이거는 그냥 get 요청이지만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냥 modify 기능을 하는 뭐 그런 어떤 API를 저희가 이제 호출을 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뒤에 사실 리밸리데이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의 구현을 할 때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의 구현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베스트 프랙티스보다는 간단한 트릭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실 앱라우터가 도입되고부터는 캐시 관점에서 복잡해진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한 부분은 이 정도까지고, Next.js 환경에서 RSC를 예쁘게 사용하려면 캐시 관점에서 어떻게 최적화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요소가 많은데, 이 부분은 좀 더 노하우가 쌓이면 추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